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기원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침략자다, 어떤 이유라도 선제 침공을 한 쪽은 악하다는 식의 단순한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을 보면 쉽게 단정지어 매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러시아를 전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국 다니면서 전범 운운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4년 크림 주민들이 러시아 귀속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한 뒤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되는 날 연 경축 행사입니다. 크림은 옛갓젤이나 여제 당시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입니다. 조상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탄압하고 2등 국민으로 취급한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흔히들 크림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크림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빠르게 진주하기는 했지만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교전 자체가 없었는데 강제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총칼로 강제 병합을 했더라면 들고 일어났을 텐데 오히려 감격에 겨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쟁이라는 단어를 유독 좋아합니다마는 크림에서 항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크림의 대학생들이 러시아 귀속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영상입니다. 유로 경제와의 통합, 웃기는 소리다, 목전에 닥친 경제 붕괴, 전쟁, 절대다수 국민의 빈곤, 생활 수준의 급격한 저하는 마이단 폭동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 마이단은 역사의 침을 뱉고 대조국 전쟁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조상을 배신했다, 어찌하여 나치가 행진하고 파시스트 범죄가 되살아났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창피함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의 역사, 승리, 시련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더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대서양주의 대통령의 손에 놀아나는 의지박약의 놀이개나 식민지가 되려 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고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년 전인 2014년은 러시아 역사에서 격동적인 한 해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크림 반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러시아 귀속, 러시아계 주민 40여 명을 토끼몰이하다 산채로 태워 죽인 오데사 학살 사건, 이에 자극받은 돈바스 지역의 독립운동과 우크라이나군의 무력 공격 등이 주류였습니다.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이 격화되자 이를 표면적으로 정식시킨 게 민스크 협정입니다. 여기서 돈바스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과 탄압 중지가 협의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려 14,000명의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네오나치는 학교와 병원, 심지어 유치원에까지 박격포를 쏘아대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해 나토의 물적, 인적 지원을 받으면서 군사력을 증강해왔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제압하기 위해 러시아가 먼저 손을 쓴 게 올 2월 특수군사작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큰 영토도 모자라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게 아닙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는 언더도그마의 이분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침략국인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앵글로색슨과 실제로는 서방 거짓 실교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한국, 일본만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빙의돼 러시아를 저주하는 한국인의 다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0월 11일 우크라이나 군 지휘통제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100개의 미사일을 다시 날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1일은 아마겟돈 제너럴 스로비킨 장군의 생일이었고 푸틴 대통령은 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안드레이 사도보의 르보프 시장은 미사일 공격으로 르보프 시의 약 30%가 정전됐다면서 수도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빈니차의 수장 세르게이 보르조프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무인 공격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키예프, 오데사, 빈니차, 로브노, 크리보이록 등을 향해 날아온 미사일들 상당수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전국의 11개 핵심 기지가 부서졌습니다. 피해는 전력망에 집중됐습니다. 수도 키예프의 경우 완전 정전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의 순환 정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민간 에너지 회사 디텍이 발표했습니다. 국가 송전 시스템 운영자인 우크르에네르고는 그리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전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체르니고프, 지토미르, 체복사리의 전력 사업자에게 며칠 동안 시행될 순차적 정전을 도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유류고, 정유시설만 마비시키면 끝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가장 화들짝 놀란 이웃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중이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의 공습 대피소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사 뉴스는 10일 폴란드 내무부 부부장 마시에이 와식을 인용해 6만 2천 곳으로 추정되는 쉘터 점검이 지역 소방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식 내무부 부부장은 폴란드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참전은 안 한 상태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공습이 시작된 날 대피소 점검에 들어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의 6만 2천 개 대피소는 국민의 3.4%에 해당하는 1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대교 폭발 테러를 협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영국과 회의까지 열었다고 아제르바이잔 통신사 아파가 이미 8월 15일에 보도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 올렉시 곤차레코가 케르치대교 폭발 공고 관련해 영국 국방부장 월러스와 협의를 가질 계획을 발표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나토 정상회담 당시 영국 국방부장 벤 월러스와 케르치대교 폭발 공고 관련해 회의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러시아 매체 러시아 베르브이도 케르치대교 폭파 계획이 영국 국방부의 지도하에 계획되고 있다는 전문가 이고르 크로첸코의 견해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 올렉시 곤차레코는 영국 국방부장 벤 월러스, 보리스 존슨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포스팅하면서 7월에 월러스와 케르치대교 폭파 계획을 논의했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아파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같은 달 젤렌스키의 보좌관 알렉세이 아레스토비치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조짐이 나타나는 대로 케르치대교 공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